신입생들을 뽑을 이 교수님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호를 보고도 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에요. 솔직히 여기 시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능에서의 수학 1등급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결과를 얻기 위해 2020년 6월 모의평가서부터 2022년 수능 11월 평가원 수학능력 시험까지 이게 종단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 한 장의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 과목별 원점수 기준 등급을 다 등급 컷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표로 나타낸 건데 오늘 궁금하신 건 1등급에 대해서시잖아요. 보시면은 자 이거는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게 3학년인 2022년도 자료에서의 1등급 컷은 미적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제 표를 빨간색 표를 칠하느냐고 가려진 것도 있지만 점수대가 1, 2학년 때는 80에서 89, 80, 76까지 좀 어려운 시험은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모의고사 수학이. 그러면은 4점짜리 5개 내지 4개 틀리면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점짜리 4의 배수로 떨어지잖아요. 간혹가다 어려운 3점짜리가 이제 조금 등급에 영향이 줄 때는 등급 컷이 89, 11점이 까졌을 경우에 이렇게 등급 컷이 형성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76점까지 24점을 애들이 못 맞춰도 1등급이 나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기록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6월, 9월 수능에서의 1등급 컷이 잠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오르는 경우. 이유가 뭘까요? 재수생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4점짜리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1년간 문제 푸는 기계처럼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1등급 컷 점수가 분포가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4점짜리를 3개까지는 아슬아슬하고요. 2개까지 틀린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이게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올해도 똑같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1, 2학년 때까지 학생들을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2학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3학년 초까지 애들 1등급이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컷 점수가 한 번에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학생 3학년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온 성적보다 더 낮게 얘가 수능에서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솔직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컷만 봐도 수능에서의 1등급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0개의 학교 정도의 애들 되면 표본 한 학교당 300명씩 치면 3,000명 표본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애들이 어디에서 점수가 깎이는지 다 보이죠. 흔히 얘기해서 킬러 문항. 자,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학원 11문제, 수학 2 11문제, 22문제예요. 점수 배점은 74점이고요. 이럴 경우에 자, 21번, 22번이 거의 문항 출제를 할 때 보면 킬러 문항 제일 어려운 수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 수학 2에서 제일 어려운 거 내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4점짜리가 이제 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들어가면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해서 이제 8문제가 되겠죠. 8문제 중에 맨 마지막 29번, 30번에서 정답을 보시면 거의 0%, 0%, 0%, 뭐 2%, 1% 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이렇게 두 파트에서 빵꾸가 나서 1등급에 아슬아슬하게 재학생이 1등급에 세이브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솔직히 이거 보면 학생들이 1등급 때 다다르기 위해서는 일단 2등급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킬러 문항을 어떻게 잘 푸느냐 요거를 가지고 1등급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이미 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칠 때의 상황을 아마 그 경험해 보셨으면 아마 얘기로라도 들으셨으면 요런 구조구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왜 문이과 통합 수능의 시대라고 불리느냐? 옛날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가형, 나형, A형, B형 이렇게 수능이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구별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칠 때 내가 A형 볼 거예요, B형 볼 거예요 고르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학생들 자기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게 문이과를 나눠서 교육과정 운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나 문과 배정됐으면 당연히 A형 봐야 되는 걸로 알고 B형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원래 수능은 단독적으로 아이들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문이과 구분 없이 애들은 원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세뇌를 시킨 면이 있죠. 네. 자, 일단 정확하게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지 안에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이 문과형 수학시험지, 이과형 수학시험지 구분 없이 이게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2021년 3월 16일 이제 보도 자료인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교육 정책은 일단 거기서 보도 자료와 배포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니까 교육 정책의 변화를 보시려면 교육부 홈페이지 가셔서 보도 자료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수능도 그것의 취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 플러스 선택구조,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뭐 통합해서 11개 과목 중에 최대 2과목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사회 과목하고 한 개씩 선택해도 되고 미적분 보는 사람이 사탐 2과목 봐도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 자율권 수능에서도 보장해주겠다.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출제 영역 및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수학은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했는데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요 과목들이 수능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 되겠고요. 하나의 시험지 안에서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영역별로 크게 보면은 지금 그 음영 처리된 거는 9월까지 진도를 안 나가는 부분이고요. 수능에서는 저 부분이 다 진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선택 부분. 이제 수학이 이제 다른 과목도 역시 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교과부장을 맡았을 때 항상 교과부장 교육과정 회의를 하다 보면 수학 선생님이라고 너무 수학만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사회 탐구 과목 선생님한테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뭐 수학을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수학 저 너무 오래 봐서 지겨운데 2022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도 자료를 미리 공개를 했어요. 선공개. 자, 뭐를 공개했냐면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거든요. 수시로는. 그런데 그때 24년도에 우리는 요거 고려할 거니까 니네 미리 봐봐 라고 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모집 단위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인데 요즘에 학생들은 1학년 때 와서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선택하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거든요. 그때 고려하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원래 대학 입학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전임 사정관이라고 해서 사정관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공이 제각각이세요. 뭐 의예과 전임 사정관 그럼 의예과 출신 아니거든요. 그냥 문과든 이과든 어떤 사정관이든 그냥 대학원 이상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업무를 보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평가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위촉 사정관이라고 그 학과 교수님이 2인 1조 또는 2대 1, 3인 1조 이렇게 평가에 참여하시는데 자, 이 의견은 전임 사정관의 의견이 아니라 평가 업무를 보실 때 위촉 사정관, 즉 자기가 가르칠 신입생들을 뽑을 이 교수님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핵심 권장 과목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적분, 확통, 기하. 여기 보시면은 수학 빠진 게 없죠. 자, 일단 사가대 위에 인문대학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사과대에서도 경제학과 이거 뭐에는 권장 과목에 미적분, 확통 이거는 좀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듣고 좀 와줬으면 좋겠어 나와 있어요. 그 밖에도 제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로는 인문계열 학과에서도 애들이 대부분 수학을 싫어해서 인문계열로 갔다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뭔가 더 뛰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뭐 몇 년 전, 2년 전인가 그 유성여고에서도 서울대 의예과를 한 명 그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거든요. 근데 내신이 뭐 일빵빵이 아니었어요. 5, 1등급이 아니었고 1.3 정도 됐었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학생의 유일한 장점 그 제가 들어본 바로는 수학과학이 다른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 그 대학 교수님들의 이 뭔가 생각, 관점들이 조금 더 우호적이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수학과 뭐 생명과학부에 생명과학 잘하면 되지 확통이 왜 필요해, 기하가 왜 필요해, 막 이런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시면요, 그 대학교 교육 과정에 이제 저희가 고교학점제 하면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대학교에서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고교학점제의 고등학교 교과 선택이랑. 그걸 보시면은 교육 과정에 수학을 교양의 영역에서 다들 배우고 있어요. 어떤 모집단의 경우에는 수학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컴공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학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및 대학교에서의 관점도 중요하고 또 이제 정시나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수능 1등급 얘기하다가 저기로 빠졌잖아요. 수능에서도 보면
자, 이거는 2022년도 수능에서의 국어와 수학 등급별 표준 점수와 그 도수 누적 표인데요. 2022년도에는 이제 도입 초기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은 국어가 갑자기 어려워졌는지는 몰라도 이게 국어의 표점이 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어 2등급이면 수학 3등급도 극복이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표점이 높게 나왔고 표준 점수 1등급 만점자가 아마 149가 나왔고 수학 만점은 미적분 기준으로 147이 나왔을 텐데 자 요거 보시면은 국어가 표점이 더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학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적응기를 지나고 나서 2023학년도 바로 전이었죠. 몇 달 전. 자 그때의 수능에서의 국어 표점과 수학 표점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이면 수학 1등급으로 수학 극복이 어려울 정도로 이 표점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같은 값이면 그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는 수학을 제일 잘하는 게 정시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흔히들 그 정시 때 이제 제 수학원에서 얘기한 건 수학이 100점이냐 아니냐 이걸로 의예과를 갈 수 있다 없다 일단 판단을 1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학의 표점이 얼마나 가중치가 세냐면 탐구 두 개의 만점 합하고 비슷하거나 더 높거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셈이 되겠죠. 자, 수학 1등급의 의미, 이건 다른 말로는 이제 수능에서 수학 어떻게 환산하느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여기 연구팀에서 같이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수학이 이렇게 문이과 통합형으로 나왔을 때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도대체 결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일부러 애들 시험 문제 내가서 모의고사 모의평가를 내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 통합형 수능이 적용됐던 22학년도 대입 수학 영역에서의 과목별 문항 수준 및 배점인데요. 자 아까 보셔서 알듯이 공통 과목은 수한 수투 22문항이고요.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8문항이에요. 74대 26의 점수 배점 비율을 갖고 있고요. 자 문항별 배점 보시면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4점짜리가 총 10개, 3점짜리가 총 10개, 객관식 아이고 이게 문항별 배점이 제가 좀 횡으로 연결돼서 헷갈렸네요. 2점짜리가 총 3개고요. 3점짜리가 6개, 4개, 4개, 14개 그리고 4점짜리가 8개, 5개니까 13개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오늘 가상으로 이제 평가원처럼 수학의 선택 과목별 점수 환산을 이제 보실 건데요. 자, 굉장히 데이터가 복잡해요. 저희가 이게 공통 과목 보는 애들 그리고 선택 과목별 그룹별 이제 공통 과목 점수, 선택 과목 점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보면은 벌써 데이터를 도출해야 될 게 A, B, C, D, E, F 6가지 데이터를 과목별로 도출해야 되니까 원래는 C, D, E, F가 하나, 둘, 세 종류 나와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실제 100점짜리 시험인데 74점 만점에 공통 과목은 4점짜리 하나 틀려서 70점 맞았다고 치고 자 선택 과목은 26점이 만점인데 4점짜리 하나 틀려서 22점이라고 치면 자 그때 실제 그 데이터에 나온 전체 집단의 평균 점수 공통 과목 내에서 그러니까 74점 만점 중에 48점이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거기에 루트 씌운 거 루트 분산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여기 그 통계적 그 데이터예요. 표준 편차 평균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표준 편차 그게 16이라고 치면
확통 애들은 공통 과목 평균이 확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평소 나 수학 싫어라고 한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한 경향이 있는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흔히 그래서 문과 애들이 많이 선택한 게 확통. 자, 그리고 갑자기 미적분에서는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가요. 거의 14점 높아졌네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20점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53점. 그리고 기하도 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좀 특이한 애들이 이제 기하의 매력을 느껴서 선택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비율로 나와 있는데 10%가 채 안 돼요. 각 시험마다 5%대로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나머지를 확통과 미적분이 양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평균에서의 이 벗어난 정도, 표준 편차도 15, 14, 14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평균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이제 선택 과목 총 26점 중에 지금 확통은 쉬운 심의에도 불구하고 쉬운 조금 미적이나 기하보다 조금 쉽다고 느껴지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14점이에요. 자, 미적분은 뭐 이게 그 좀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15점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5로 낮아요. 평균에서 많이 이탈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 워낙 소수고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도 크네요. 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하시죠? 예. 1단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 과목의 CD, EF에 해당하는 1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라고 하는 걸 산출해요. 원점수는 원래 내가 맞은 그대로의 점수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일일이 보지는 않을게요. 이 평가원은 미적분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미적분의 어려움을 얘 원점수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확률과 통계에서 22점 맞은 애가 평균으로부터는 값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2에서 14 빼면은 12 빼면 10이고 거기 더 빼면은 8점인데 결국에 나머지 그 거기에 플러스 가산된 점수가 확통을 선택한 애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니까 39밖에 더 못 받잖아요. 나머지 보정을 해줘도.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59점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조정 원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22점을 맞았어. 그래서 7점밖에 얘가 평균에서부터 더 얻은 게 없다고 쳐도 여기 지금 플러스로 그 합산되는 게 이 미적분 애들의 이 평균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의 53이 보정이 되다 보니까 원점수가 72점으로 팍 뛰어요. 미적분 한 애들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뭐 확통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미적분보다는 조금 평균이 좀 낮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정된 원점수를 가지고 다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표준 점수를. 자, 전체 A, B 그러니까 확통 선택했고 미적분 선택했고 기하 선택한 애들을 다 합쳐서 평균 점수 낸 거랑 거기에서의 표준 편차 낸 거랑 가지고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 Z 점수라고 하는 거를 산출을 해요. 평균으로부터 얘 위치가 자 Z 점수는 옛날에 보면은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는데 휘발유 중에 시그마 6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6 시그마만큼 얘가 순도가 높은 거야라는 의미인데 수학 선생님 빼놓고는 의미를 모르죠. 아무튼 표준 편차에 이 1.37, 0.69, 1.5, 0.94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정을 해서 아까 53, 뭐 72 이렇게 났던 점수를 이렇게 1점대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축소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실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이걸로 표준화 평균 점수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 산출을 하면 이 Z 점수에 대한 이제 최종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확동은 1.19, 미적분 1.40, 기하 1.26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맨 끝에 등호 옆에 있는 게 크면 클수록 좋다고. 지금 미적분이 제일 크죠.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 표준 점수 세 자리 구하는 거예요. 애들이 평균보다 낮으면 음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100점보다 낮아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관점이 1등급에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등급 점수예요. 4점짜리 2개 틀렸으니까 얘 1등급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1등급이라도 확통에서 1등급 받은 애는 124밖에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가 굉장히 많아요. 확통은 요 데이터대로 좀 떨어지고 이 4점 안에 114, 125, 127, 128 요 안에 만약에 1등급이 더 촘촘하게 몰려 있다 그러면 얘는 4점짜리 2개 틀렸지만 2등급을 내려앉는 거예요. 꼭 4%만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5%, 6%도 1등급 잡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확통 선택자들은 1등급이 없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자, 응시인원 이거는 저희가 실제 3월, 4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이 참여한 학교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자 3월에 확통과 미적분 비율대로 이 수능이 쫓아가고 있고요. 4월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 학교가 이제 좀 자사고도 있을 테고 공부 못하는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재수생 이렇게 좀 끼워 넣다 보니까 미적분 선택자가 확 늘어났어요. 솔직히 재수생이 끼어들면 미적분이 더 어려워지고 잘하는 애들이 더 몰려들어요. 애들이 재수를 뭘 목적으로 하냐면 그냥 일반대학교 한두 단계 높이려고 재수하겠어요? 의사 되려고 재수하는 거거든요. 재수 비용 굉장히 이게 페이 높잖아요. 재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다 의사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미적 기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4월에 했을 때 재수생이 좀 많이 끼어드니까 미적분 선택자 비율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자, 평균이 표준 편차를 보면 자 지금 3월, 4월 차이를 보시면 확통 공통 과목에서 평균 33. 아까 저희가 미리 그 다른 데이터로 연구했던 것과는 또 다시 확통 선택자들은 이게 평균 점수가 확 낮아졌죠. 미적분 선택자들은 48점이에요. 그래서 무려 15점이나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죠. 아까 이게 1단계 선택 과목에 대한 원점수 조정을 할 때 곧바로 덧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미적분을 해야 1등급 받기가 좋아 라고 하는데 그 1등급 받을 만한 실력이 되려면 미적분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100점에 따른 이렇게 선택편 조전 점수를 겪으면 똑같은 100점이더라도 이렇게 미적분, 확통, 기하에 100점짜리의 원점수가 표준 점수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솔직히 그 3월에 2점 차이 이거는 별 차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통이 앞선 적이 없어요. 확통이 앞선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 2023년도에 이제 제가
요 뒤쪽 시트에 실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확통과 미적분 선택자의 비율이 3월과 같은 상황을 맞고 있고요. 대신 확통 선택자의 대부분이 재학생이라서 점수는 더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자, 보시면은 등급별 인원에 보면 지금 3월 서울시 교육청 걸로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이 3, 4월은 저희가 낸 시험 문제 가지고 몇 개의 학교만 이게 본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많이 노력하는 학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들 공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통도 이론도 평균점이 나온 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는 거는 전국 단위예요. 그랬을 경우에 확통은 좀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150점까지 나왔는데 미적분은 무려 7점 차이가 나서 157점이 나왔고요. 기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1등급 애들이 157, 156, 155, 154, 153 해서 이 7점 차이 나는 거 안에 1등급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50이 1등급의 마지노선일 수도 있으니까 확통은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받을까 말까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등급별 인원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미적분과 확통은 선택자가 비슷비슷하다고 치면 저런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24명 대 335명 4월에는 0명 1등급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확통 선택자 중에서. 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 밖에 누적비를 봐도 이게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 요거는 분석 자료인데 이게 좀 머리가 아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이렇게 미적분한테 가중치를 많이 주느냐? 이제 22년도에도 받고 23년도에도 23 대입에도 수능을 봤으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 이제 항의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야, 그 미적분이 더 힘들지 않냐? 그럼 걔네들이 같은 점수면 더 인정받아야지. 학업 역량 공평하게 우리는 매긴 건데 우리가 얼마나 머리 굴려서 이거 표 만든 거 이거 환산 점수 만든 건데 이거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제 확통에 대한 이제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1등급 퍼센테이지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5% 6%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4%가 원래는 등급제에서는 1등급 기준이거든요. 예. 자, 전국 의학 계열 대부분 학생들 미적분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수학 가형을 선택했던 모든 애들이 미적 아니면 기하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수능 응시인원이 40만 명 정도 되면 16,000명, 뭐 1등급이고 4%, 이런 예상을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대로 수능도 흘러가고요. 다만 예상하지 못한 건 1등급 인원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좀 완화시키고 늘려줬어요.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확통에도 1등급이 조금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자, 2023 대입에서의 가장 최근 시험이니까 보면은 확통 선택자가 미적분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22년도에 대입 시험을 봤는데 22년 수능을 봤는데도 23년도에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왜 미적분 선택 안 했을까 이러잖아요. 어려워서요. 얘네들도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육모도 보고 구모도 보고 모의고사 많이 봤잖아요. 아, 확통하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상위권인데 미적분을 하면 1등급 갈 수 있을 것 같아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통으로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쭉 40만 명 중에 뭐 46%나 확통을 이제 선택한 거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평가원장의 말처럼 미적분은 솔직히 과목의 난이도나 범위가 넓어요. 확통을 이제 4학점으로 공부를 한다면 미적분은 1년 6학점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1학기, 2학기, 3 쪽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 분량이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형 수능이다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들이 탐구 과목 선택한 걸 보면 사탐 애들은 거의 확통 선택했고요. 과탐 보는 애들은 거의 미적 기하 선택했어요.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의대 최저 기준을 맞출 때 확통 1등급은 인정을 안 해줘요. 미적 기하 1등급은 인정을 해줘도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이게 지금 사탐과 과탐은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이다 라고 해도 여전히 이 수학을 선택할 때의 기준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육 경력에 의거해서 정리된 내용이긴 한데 뭐 이게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라 이제 빨리 넘어가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학 교과는 고기학점제를 대비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미흡한 부분을 22 개정교육과정에 또 만들 거예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3학년, 지금 2학년, 지금 1학년, 내년 1학년, 내년 중3 애들까지도 적용받는 이제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요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한테 선택권을 맡겼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따로 그 평가 탭에 따로 분류가 돼서 나와요. 지금 학생들이 1학년 때 맨 처음 들어갈 때 요즘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칠 거야 라고 해서 식당에서 얘기하는 메뉴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을 시킬 건데 우리 메뉴판이 이러니까 니네 와서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입학하면 일반계뿐만이 아니라 자사 특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원 수급 문제 그리고 이제 교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편제표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그 애들한테 선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고 그 초반에 보여드렸던 왜 서울대에서 제기했던 핵심 권장 과목 있잖아요. 애들은 하기 싫은 과목 안 해요. 내가 어차피 그 교실에 묶여서 앉아 있을 것 같으면 편한 과목 공부하죠. 재밌고. 그러다 보면 대학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지만 솔직히 대학과의 연계성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학생이 무조건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 이거 준비하면서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가장 그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교과 담임의 역할이 CDA라고 해서 커리큘럼 디자인 어시스턴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자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좋아하느냐. 근데 수학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들어야 돼요. 선택으로 풀어놨어도 대학 수시 종합전형 가려면 다 들어야 돼요. 교과는 필요 없죠. 근데 앞으로 지금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지금 중2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 영향을 받고 1학년 때만 등급 나오고 2, 3학년 때는 성취평가제 A, B, C, D, E 절대평가로 알고 계시는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적용 못해요. 왜 그러냐면 1등급부터 9등급인데 그때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곧 등수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서 올 A를 받았다라고 쳐도 위에 가서 뽑아주려고 보니까 A를 받은 애들이 거의 80%, 90%, 80%, 90%인데
표를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등급, 6등급, 7등급, 6등급 옛날에 뽑았던 애들 뽑는 거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만약 그거를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종합 전형은 영향이 없느냐? 종합 전형도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등급으로 나올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4% 묶어주고 11% 묶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 진짜 잘하네 이렇게 확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성취평가제 A, B, C, D로 표시되면은 문제 쉽게 내면 다 90점 넘어요. 그러면 다 A인 거죠. 문제 어려우면 A가 없이 B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을 못했다고 할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과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공부하고 자기가 이제 조금 학생 그 자제분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부모님이 정보를 얻어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될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수학은 명확한 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 기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이제 아래 설명은 뭐 어떠한 과목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떠한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 수학과제 탐구나 실용수학,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제 탐구는 자연계열 관련한 학생들도 많이 선택을 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 A, B, C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세특이 또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수학과제 탐구는 주제에 상관없이 자기가 수학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수학 세특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위권 애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자, 실용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몰랐을 때는 생활에 적용된 수학 애들이 굉장히 수학에 호기심이 높구나 했지만 이제 실용수학이 인문계열 수학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조금 선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계 여기에서 많이 쓰는 수학이 실용수학이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경제수학을 또 추가로 더 깔았어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상경계열 즉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이런 때 전공적 합성을 높일 수 있는 수학 교과잖아요. 그리고 세특에 그거 관련해서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많이 깔아놓고 학생들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거의 경제수학 선택하면 뭐 인문계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수학의 파트별 학습 전략인데 이거는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용으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뭐 이게 수학관 뭐 이렇게 과목을 제가 잠깐 어떤 분들이 와서 듣는지를 몰라서 핀토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학생한테 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때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수학의 위계는 알고 너 1학년인데 수학 완해? 너무 선행 아니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2학년인데 공통 수학 교과서를 피고 있어. 야, 너 복습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애들이 그 학년대에 맞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1학년에 배우는 과목입니다. 수학 1과 수학 2를 기본 베이스로 이게 기본적인 내용 배우는 거예요. 수학은 앞에 배운 수학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은 앞에 하나 배우고 그 다음 거 배우고 한 다음에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같이 배운 걸 가지고 세 번째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단식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면서 차수가 높아지거나 개수가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 잘못 공부하면 2, 3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라마누자처럼 한 방에 그냥
신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수학.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2학년 1학기 때 거의 수학만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요. 자, 2학기 때는 수학 2를 가르치고요. 자, 미적분을 원래 위계상 1, 2를 다 끝난 다음에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욕심을 내요. 지금 수학 교과의 위계상 저희는 이제 그 일반계는 아까 수학과제 탐구까지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딱 끼워놓고 그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학 과제 과목들인데 전문 교과에 왜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만 볼 수 있는 수학 과목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고급 수학 배우면 거의 대학 수학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2단위짜리로 기존에 있는 수학 미적분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실어놓은 내용인데 교육과정상에 딱 뜨면 지금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헷갈리죠. 얘 자사고 아니야? 특목고 아니야? 이렇게 헷갈려요. 그것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종합전형에서는 원래 정량평가하면 안 되지만 일반고 2등급이 가도 떨어진 걸 자사고 4등급이 가서 붙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게 다 탐구에서 고급 과목, 수학에서 고급 과목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미적분이 원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많이 깔고 2학년 2학기 때 살짝 맛배기로 이렇게 넣긴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때 다 이제 미적분과 기하까지 끝내고 3학년 때 고급을 깔고 이런 식으로 좀 제 입장에서는 장난 같은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확통, 기하 이런 것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일반적인 중요도를 갖는 수학 교과고요.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어머님들보다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찍으시지 마세요. 이게 진짜 애들한테 잔소리로 들릴까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 다 일반적인 내용이라. 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잔소리예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제가 오피셜하게는 기초 계산 애들이 암산을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기호를 보고 잠들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보면은 기호 그 활자 자체는 얼마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거의 수학 교과서를 한 번에 보시면 그림도 많고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석 공부하던 저 때랑은 이게 많이 이렇게 교과서가 글씨도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빙글빙글 돈대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끝나 있대요. 진짜로. 제가 이제 상반도 들어가고 하반도 들어가는데 상반 모아봤자 거기서 일부분은 기호 자체 보는 거를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거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계산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호를 보고도 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나와도 애들은 숫자만 나와도 자요.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 선생님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숫자가 말을 거는 것처럼 이거 이 얘기구나 그냥 대화 이야기책 얘기하듯이 얘기하시잖아요. 수학 선생님들 거의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면 미리 이제 준비를 안 하시고도 교과서 딱 보면 그냥 이야기를 술술술 하세요. 왜냐면 기호가 얘기하는 게 다 있으니까 식이라든가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숫자하고 괄호하고 등호 나오고 뭐 그렇지만 그냥 다 읽어요. 이거 이런 의미야 라고 풀이를 해줘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런데 애들은
선생님이 읽은 걸 못 읽는 거거든요.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기호만 계속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력이 안 돼요. 거기서 교육은 끝나죠. 그 다음에 만약 그걸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기초가 계산인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서의 수학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100분의 30문제를 푸는 수학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50분의 20문제를 푸는 수학 시험이 돼요. 그러면은 애들은 이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처리해야 될 모든 구구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산출문들을 최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떤 의미고 이 점 가지고 요 점 하라는 얘기구나 보면서 이렇게 바로 이걸 산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암산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들 엄청 연산 실력이 굉장합니다. 빨라요. 첫 보면 답이 나와요.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뭐 4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하면은 막 되게 막 그 A4 용지 반은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촉촉촉촉 해서 이렇게 해서 한 2줄? 이게 숫자도 제대로 안 써요. 그냥 1, 3, 2 뭐 이게 3번 쓰고선 그냥 답 나와요. 그럴 정도로 애들 연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애들이 자신감이 붙어요. 왜냐면 딴 애들 5분 걸릴 거 나는 1분에 풀었으니까 4분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호에 굴복하지 않고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여유 있게 접근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 다 생각나고 그래서 문제를 잘 해석해요. 결국에 뭐 얘기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개념을 하는 문제 적용 뭐 이 얘기는 이 공식을 외우고도 해석 못하는 애들은 공식 어느 자리에 어떤 숫자 넣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학원에서 뭐 그 랩하듯이 왜 암기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암기는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아까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기호를 보면 자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 기호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응용을 못하는 거죠. 자, 풀어내는 문제의 양에 목표를 두지 말고 개념 이해 목표로 공부를 해라. 너무 오피셜하죠? 자, 솔직히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 개념 이해뿐만이 아니라 한 문제를 보고 2-3가지 해석을 해요. 가장 제가 봤을 때 해석의 수준이 높은 거는 숫자만 나왔는데 그림이 나오는 애들이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나오면 답이 수치화되지 않아도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 정도구나, 요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킬러 문항은 그림에 의해 해결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1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중학교 내신 상위 10% 이내의 학생일 경우 이런 애들이 보통 고등학교 와서 상위권을 유지해요. 그래서 초기에도 제가 이제 학년부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연구한 게 중학교 성적 이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자, 지나친 선행 금지하고 최대 1년. 자, 이거는 뭐 좀 신문의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애들의 상한을 정해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라고 하세요. 대신 억지로는 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상한을 정해놓으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한두 끝도 없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고 거기 내용은 안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거를 지나친 선행은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공식을 증명하는 훈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공식에 어떤 숫자를 넣을지를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 그거 공식 증명을 지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인강 같은 거 보면은 뭐 공식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인강이 인기겠지만 재미가 없어도 증명하는 인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 보라고 하세요. 그게 만약에 참아지지 않으면 수학 1등급은 힘듭니다. 예. 자, 대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풀이하며 감각을 유지하고, 이거는 최상위권 애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 줄은 실제 그래요. 수학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애들은 이제 맨 나중에 10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수능 세대고 제가 거의 16년간 상위권 애들 지도를 하면서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시간 분배에 시간을 더 쏟아요. 그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100분의 시간을 어느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마지노선, 뭐 어느 몇 분은 어떤 문제를 위한 할애할 시간, 뭐 이렇게 애들이 그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각 유지라고 하는 거, 재학생들은 학교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컨디션 유지가 뭐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당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분 만에 풀었던 문제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이거는 생각이 한번 꼬이면 한두 끝도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작년에 저희 학교에 서울대 의예과 간에 연대 의예과 간에 둘 다 있었어요. 걔네들은 수학은 정말 1학년 때부터 제가 끌고 왔는데 손댈 게 없었어요. 거의 100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모의고사도 아까 표에 보셨지만 거의 100점 한 문제, 100점 한 문제 이랬는데 수능에서 2등급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없었으니까 둘 다 서울대가 연대가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게 수학의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력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운동선수 연습하듯이 감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상위권 문제 조건을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유형, 이거 원래 그 둔산동이나 서울 대치동에 진짜 유명한 거는 신유형을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 해서 연구해서 내거든요. 맞으면 대박인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기존의 문제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문제를 틀어내도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형 문제가 나오긴 되게 힘들고요. 뭐 10에서 30% 학생. 자, 솔직히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깨이지 않은 이상의 1등급이 되기는 힘들어요. 지금의 등급 체계에서는. 근데 2등급까지는 노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킬러 문항이 총 4문항 16점인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4점짜리들도 쉬운 4점, 어려운 3점도 개념을, 이 문제가 어느 단원 무슨 개념에 대한 문제야 라고 하면 거기서 역으로 힌트를 얻어서 오래 걸리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노력에 의해 가능해요. 30%에서 60% 학원에 그냥 돈 주러 다니는 애들인데요. 너무합니까? 근데 솔직히 수업 시간에 얘네들은 딱 있어요. 성실한 애들이 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중학교 때의 성적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새로 배우니까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을 다시 복습하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구구단이 어렵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구단이 쉽죠.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애들은 중학교 때는 솔직히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수학에 흥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조금 정신 차리면 성실한 애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60% 이하의 학생 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이 학생들은 이제 그 숫자나 기호만 봐도 힘든 경우예요. 솔직히 숫자나 기호만 봐도 힘든 경우인데 그냥 그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이제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학 모의고사의 시간 분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상위권 애들은 딱 100분의 시간을 30분을 킬러문항 4문제를 뺀 나머지 26개를 해결하는 데 써요. 원래 그 모의고사 시험지 딱 받으면 첫 장에 2점짜리 3개 나오고 시작하거든요. 얘네들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딱 보면 딱딱딱 하고서 바로 다음 장 넘어가요. 3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3점짜리가 하나 있어도 그거는 풀이 과정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2점짜리에서 숫자만 약간 어렵다 그럼 3점이에요. 숫자만 약간 어렵다. 그리고 2점짜리에 흔히 내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면 3점이에요. 3점짜리 중에서도 15, 16번 가면 이제 4점짜리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3, 14번 정도 가면은 그러면 4점짜리도 처음부터 어려운 4점 나오지 않아요. 난이도로 보면 처음엔 쉬운 거서부터 22번까지 어려운 거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선택 문제도 23번서부터 30번까지 갈 때 처음엔 쉬운 거 배치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거 배치를 하니까 애들은 쫙 보고 일단 머리는 한번 인식하면 내가 그 문제에 신경을 안 써도 머리는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21, 22 머리다 넣고 23번서부터 또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21번, 22번 그 내가 풀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30분 동안 26문제를 해결하고 4문제를 60분 동안 해결을 해요. 상위권 애들은. 그러면 보통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유형이 그 문제 자체의 계산이 너무 많고 경우 수가 많아서 못 푸는 경우, 그리고 어떤 문제는 너무나 개념이 특이하고 신유형 같은 문제라서 하나 키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경우,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애는 명상으로 60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그 유형별로 경우 수를 차근차근 나눠서 하는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 그거를 성실함으로 극복해서 계속 해가지고 끝까지 100점 맞는 애도 있고, 나머지 10분은 마킹을 잘했는지 아니면 60분에서 더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그런 검사의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도 보면은 21, 22, 29, 30에 그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드린 이게 뭐 10개의 학교의 문항별 정답률 보시면은 맨날 빨간색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빨간색이었잖아요. 정답률 0%, 2% 이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수학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60분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략 잡고 1등급 학생들은 항상 컨디션 유지를 하고 이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수능 전 9월 모평까지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해야 될 루틴이에요. 자, 수학 1등급의 비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점수대와 모의고사에서 어떤 루틴을 몸에 지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마다 개인적인 이제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이게 일반적인 수는 없고요. 항상 수학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는 노력으로 1등급은 거기서 깨우치는 힘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1등급의 학생들이 누구든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좀 어려운 주제였고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이렇게 내용이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교육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